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또 분기 실적이 나올 만한 시즌이 돼감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의 변화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익 동향에 큰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최소한 3개월째 지금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향 조정 폭이 여기서 더 커지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 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커졌어요. 네, 왼쪽에 이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6% 가까이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5.7인 거죠. 네, 선진국은 마이너스 1.6%로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의 이익 추정치 하향을 이끈 게 보니까 지금 한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우선 한 달 전 대비해서 5.3%, 그러니까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그리고 IT 비중이 높은 대만 정도가 이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가장 먼저 됐었고 계속 하향 조정인 상태에 있다가 이번 주에는 살짝 플러스 전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보합 언저리에서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내에서는 네.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트 대강 보니까 한국이 이익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 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이 주황색 전보다 왼쪽 하단에 있는 쪽이 이익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 쪽인데요. 이게 한국하고 대만, 홍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사실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는 더 저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만 사실 이익이 안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는 앞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우측 상단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인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수 대비해서는 어닝하고 이익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미리 빠졌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미리 빠지는 게 사실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흐름도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죠. 일단 선진국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선진국 이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사실 신흥국보다 나았었던 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 에너지 섹터 때문이었는데 에너지 섹터도 사실 이제 1%대로 상향 조정이 폭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우측에 있는 산업재나 소재, 경기 소비재가 하향 조정되는 영향이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좀 그 영향력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뭐 사실 유가 하락에 뭐 유가 상승의 피해주라고 볼 수 있었던 뭐 소재 섹터나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산업재 섹터의 이 모멘텀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도 여전히 좀 이익 모멘텀이 안 좋은 모습이고요. 뭐 선진국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섹터가 최근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다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유틸리티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미리 하향 조정된 영향이 있어서 하향 조정폭이 좀 작았지만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IT 섹터, 10%네요. 사실 이 IT 업종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그나마 이제 신흥국 대비해서 나은 건 에너지는 플러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보합에 붙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향후의 흐름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죠. 일단은 전체적인 이익 동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22년도랑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만 하더라도 대략 260조 원 이상에서 추정이 되어 있었던 네. 부분이 220조 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굉장히 확 줄었어요. 네, 3개월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11% 정도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22년도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그리고 23년도 실적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5% 수준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미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23년도 실적이 어디까지 하향 조정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뭐 증시에 좀 바닥도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이 추정치의 하향 조정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남아있는 분기로 보더라도 여전히 하향의 속도는 줄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2%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3분기 실적이 한 58조 원 정도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8개 분기 만에 지금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는 분기라서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으로 좀 쪼개서 보죠. 일단 뭐 반도체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뭐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이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디스플레이 이거 58%는 뭐가 들어간 거죠? 이미 사실 적자로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향 조정 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간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도 7, 8월에 저희가 코로나가 다시 조금 더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도 하향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화학이랑 자동차, 음식료 정도, 조선기계 요 정도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레벨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사실 이익이 충분히 하향 조정이 된 업종들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미리 좀 조정받은 것들. 이제는 조금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 있겠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 화학업종 먼저 확인해 볼까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8월 초부터 이익 전망치가 사실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게 아마 태양광 쪽에 그 이익 개선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 하나솔루션의 이익 전망치가 1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화학의 이익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때 어떤 섹터가 좋을 건지를 물어보시면 사실 요 화학 섹터 내에서 뭐 2차 전지나 혹은 요 태양광 쪽, 이쪽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는 게 지금 컨센서스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인 거고,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 요거는 음식료를 보시는 건가 봐요. 당연히 이제 음식료 섹터가 좋은 게 일단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 올렸고요. 하반기에 가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익 전망치, 이익이 사실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매크로 환경이 조금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거나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이익이 정말 안 좋았었던 업종들의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이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좋게 보기는 이제는 타이밍적으로 조금 늦은 상황이죠.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의 대표로 지금도 언급을 하신 디스플레이도 추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랑 다르게 이미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지만 이미 적자 폭이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나 뭐 LX 세미콘 같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는 다르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도체는 좀 달리 봐야 한다라는. 반도체 같은 이야기일까요?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익이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할 때 네. 항상 밸류에이션을 네. 저희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가 이미 반영을 많이 좀 또 해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접근은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네.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번 저희가 향후의 이익 전망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요거는 이제 중립 정도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은 화장품, 의류, 이익 네. 변화 하이 업종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우선 이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G 같은 경우가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네. 됐는데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효과는 클 수가 있는데 당장의 이익 모멘텀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화장품, 의류 업종을 제가 합쳐서 보고 있는데 네. 의류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이게 지난주에도 달러 효과 괜찮았어요.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류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 쪽에 방점을 찍고 요거는 좀 보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와 사실 뭐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그거를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